네, 다음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북청사자노름 칼춤 보유자이신 전광석 선생님의 아드님이시고 북청사자노름 전수교본을 집필하셨고 북청사자노름의 이수자이셨던 국가무형유산위원회 연희 부분의 문화재위원을 역임하신 전경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전경욱 교수님께서는 북청사자놀이의 옛 모습에 대한 귀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원형과 전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의 북청사자노름으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경욱입니다. 이게 저게 화면이 안 나올까? 이건 되는데 화면이 왜 안 나와? 네. 제가 북청사자놀이의 옛 모습을 찾아서 이런 제목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북청사자놀이에 대한 그 조사와 연구가 여기 첫 번째 송석화 선생, 이분이 우리나라 선구적인 민속학자셨는데 이분이 1936년 3월 달에 며칠에 거쳐서 동아일보에 연재하셨는데 이 해에 이분이 정월 달에 북청사자놀이를 직접 현지 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여러 회에 걸쳐서 연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요. 그 다음은 2번부터 5번까지는 북한에서 연구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 번째 김일출 조선민속탈놀이 연구는 우리나라 탈춤 연구의 아주 획기적인 저서입니다. 남북한 합자를 통틀어서 가장 잘된, 아주 그래서 남북의 탈춤을 연구할 때는 이것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북청사자놀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사자가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굉장히 중요한 저서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8번까지는 우리 남쪽에서 이루어진 건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속학자셨던 이두현 선생님 한국가면극에 69년에 나왔습니다. 북청사자노름이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7번, 8번은 제가 지었는데 저도 이제 대학원 때 여기 이수를 했습니다. 이수자고 저희 아버님이 보유자셨는데 지금 여기 있는 동성백 선생이나 동선본 선생 그리고 우리 강선윤 회장 다 같이 우리 젊었을 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고 나니까 문화재청에서 북청사자노름 전수교본을 좀 지어달라. 그래서 7번.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청 기록화 사업으로 또 8번. 그래서 이건 뭐 제 개인이 뭐 창작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당시에 보유자 선생님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전승교육사들 그때 활동하는 분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정리를 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북청사자놀이는 사실은 우리 농악대 지신밟기 다 아시죠? 이게 농악대 지신밟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청사자놀이는 정월 4일부터 14일까지 가가호 방문해서 나래라고 1년의 마지막 날 음력으로 궁궐, 관아, 마을마다 전부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이거는 병귀신 쫓는 행사입니다. 역귀라고 해서 병귀신 쫓는 행사. 그래서 그거를 매귀 행사라고 하는데 한자를 보시면 매장할 매자에다 귀신 귀자. 그래서 이 남쪽에서 농악 연주하는 것을 매구치기라고 하는데 이때 매구치기의 매구가 바로 이 매귀입니다. 귀하고 구는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기록에 농악을 매귀희라고 한자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농악대의 지신밟기와 이게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특히 북청사자놀이는 백수의 왕인 사자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벽사적인 기능을 하지만
특히 사자가 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가가호를 방문해서 지방 구석구석의 잡기를 쫓는 모습이 바로 나래의 매기 행사. 그래서 나래의 유풍이다. 이런 행사는 지금 아주 북창사자놀이가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악대, 거북놀이, 소모기놀이도 이게 비슷한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농악대가 있죠. 농악대가 있고 이 거북이로 꾸며갖고, 이게 이천 장어원 거북놀이인데 이게 전국에 있었습니다. 이런 거북놀이가 한 마리만 가는 겁니다. 한 마리가 가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 조그만 꼬마애가 작은 거북이로 꾸며서도 가요. 그러니까 큰 거북이, 작은 거북이 이렇게는 가지만 보통 한 마리가 가는 것이다. 그리고 소모기 놀이는 가장한 소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데, 농악대가 거북이를 앞세워 가면 거북놀이, 소를 앞세워 가면 소모기놀이, 사자를 앞세워 가면 사자놀이죠. 북청사자놀이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봉산탈춤제로 양반을 풍자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봉산탈춤은 봉산군에 하나 있지만 이 사자놀이는 마을마다 다 농악대가 가던 거기 때문에 일반 마을 주민들이 하던 거다. 다른 지역 탈춤들은 관노라든지 그 전문적인 연희패들이 하는데, 사자놀이는 그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하던 것이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자놀이 하기 전에는 횃불 싸움을 마을 청년들이 하고, 횃불 싸움 끝나면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군수님 말씀하신 도청에 모여갖고, 도청은 지금으로 치면 마을회관입니다. 영락없는 마을회관이에요. 남쪽으로 하면 거기에 모여서 이제 밤새도록 이걸 하는데, 특히 이 북청사자놀이는 대본 대사가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춤 위주의 연극입니다. 그래서 춤을 소개하기 위해서 양반 꼭새가 나오지만 춤을 불러드리기 위한 대사만 있는 것이지, 거기 다른 탈춤처럼 양반을 풍자하고 막 이런 거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남쪽에 내려와서 내용이 좀 밋밋하니까 그런 걸 조금 넣었죠. 그래서 대본이 없습니다. 북청사자놀이는 원래 여기 보시면 송석화 선생, 김일출이라고 그 몇 달에 걸쳐서 북청사자놀이 현지에 가서 조사한 사람도 대본을 안 남겼어요. 왜? 대본이 없어요. 대사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놀이만 소개하면. 그런데 이제 월남에 와서는 마을 사람들이 지신밟기 하던 것을 마을마다 수십 개가 있었는데, 여기 내려와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무대 예술이 됐단 말이에요. 무대에서 보여주려다 보니까 대사도 좀 더 넣고 해서 대본을 체력해서 한 것이 이두현 선생님 북청사자놀음부터고, 저는 여기 내려와서 많이 대사 집어넣은 거 당시에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7번에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사자가 2마리 등장하는데 원래는 한 마리예요. 거북이도 한 마리, 새끼는 갈 수 있어요. 소도 한 마리, 사자도 한 마리인데 마을에 따라서는 북청에서도 새끼 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에서 1955년 겨울부터 56년 여름 조사한 김일철, 아주 굉장한 학자예요. 조선민속 탈놀이 연구라는 책을 냈는데, 이분이 죽평리를 조사했어요. 죽평리는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아니 그 군민회장님 말씀하신 속초에 사시던 김수석 할아버지가 바로 여기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보유자가 되셔서 속초부터 여기까지 제가 대학 때 보니까 늘 오시더라고요. 이 죽평리가 가장 대표적인 데입니다. 여기에 보면 피리네, 퉁소네, 꽹가리, 징세납소고, 큰북. 근데 지신밟기 가서 귀신 쫓을 때는 이렇게 큰 소리 나는 게 좋겠죠.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와서 무대 예술이 되면 어때요? 퉁소 소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퉁소 소리가 잘 들려야 돼. 근데 큰 북 치고 새납, 날라리 불고 꽹가리 치고 피리 막 불면 퉁소 소리가 죽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건 싹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놀이꾼들도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면 전바치도 있고 상모 돌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전바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사자가 먹이를 먹고 병들어 쓰러지면 무슨 병인가 점치는 데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자 가면의 형태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송석화 선생이 1936년에 찍은 건데 북청읍 아니면 토성리예요. 이분이 두 군데를 갔기 때문에 여기 사자가 있고 여기 양반이 있고 요 막대기 든 사람이 길잡이고 요쪽에 꽃갈 높은 거 쓴 것이 꼭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건 토성리 아니면 북청읍인데 이렇게 또 사자놀이를 놀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놀이패가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을마다 꾸며 놀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김일출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학자인 것이 사자놀이를 다 조사하고 사자 가면의 유형을 3가지로 나눴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이 북청사자놀이 전수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좀 보고 앞으로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서 이걸 소개합니다. 김일출은 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호랑이 또는 고양이 모습의 사자는 북청읍의 죽평리, 후평서리, 토송리 사자인데 특히 이 후평사자는 고양이 모양이죠. 근데 이 눈알이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이 눈알을 돌릴 수 있게 이 눈알을 돌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면 모양, 이게 귀면으로 해서 무섭게 해가지고 악귀를 쫓아내기 위한 건데 장항양과 양천설이 그리고 눈알은 노란색으로 하든지 하얀색으로 하든지. 근데 송석화 선생이 수집한 거 보면은 노란색입니다. 자 보실까요? 이 귀면 모양의 사자는 양가의 귀면. 요 오른쪽 것도 양가인데 오른쪽 거는 김일주 조선민속 탈놀이 연구에 있는 거고 요거는 러시아 표트르 대제 인류학 박물관에 있어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아주 신이 났었죠. 굉장히 선명하죠. 이거 56년에 똑같이 가서 찍은 거예요. 러시아 학자하고 김일출이 같이 찍었는데 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박물관에 있는 것은 앞에서 이렇게 찍었고 이 김일출 거는 옆에서 찍었는데 이게 같은 시기에 찍은 겁니다. 이렇게 귀면 모양으로 이렇게도 했다. 그리고 이제 양천설이 귀면 모양은 지금 사자 우리 오늘 보실 사자놀이의 탈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것도 이 도판 팔은 양천설이 이거는 표트르 대제 러시아 박물관에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은 김일출인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걸 찍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특히 이 빨간 표시한 부분 보시면 방울을 크게 달았죠. 그래서 이런 귀신 모양으로 해서 무섭게 만들어서 방울을 내면서 악귀를 쫓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귀면인데 이거는 송석화 선생 수집한 지금 국립민속박물관에 이게 있습니다. 소장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특히 빨간색의 얼굴은 악귀 쫓는 거거든요. 그리고 눈을 황금색도 악귀를 쫓는 거예요. 근데 이 황금색을 내기 위해서 귀밀대를 말려가지고 북청 지역에서 많이 농사지었던 귀밀대를 말려서 이거 엮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용비니를 그린 사자인데 이게 5가지 색깔로 용비니를 빽빽하게 그렸다는데 이게 김일주 조선민속 탈놀이 연구회인데 이게 흑백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가지 호랑이나 고양이 모습, 귀면, 귀신 모양 또 용비니를 그린 이 3가지인데 현재는 제가 이수할 때도 계셨던 예능 보유자 여재성 선생님이 만드셨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은빛으로 은박지로 눈을 하고 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북한에서도 흰색으로도 하고 노란색으로도 했으니까 이렇게. 근데 요거는 한때 신창탈놀이라고 만들었었는데 거기서는 제 생각엔 한 2000년 무렵에 사용했던 것 같아요. 황금색으로 이렇게 하고 이 방울도 크게 3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도 했었다. 남쪽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만든 적이 있다. 그리고 오늘도 공연할 때 이제 그 동선백 선생이 만든 사자탈은 눈을 황금색으로 했다 그랬죠. 그리고 실제 공연하는 다른 팀은 은색으로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보면 답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양반각 꼭새 가면인데 여기 보시면 저기 보이는 저 사람 저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있는 정자가 쓴 것은 양반이고 그 앞에 막대기를 든 사람 있죠? 이건 길잡이고 저 끝에 꼬마 이게 꽃갈처럼 된 거 이걸 쓴 저것이 이제 그 꼭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꼭새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럼 저기 진짜 맞나?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일출이라는 분이 굉장한 학자라고 그랬죠. 그분이 찍은 데 보면 후평 거예요. 북청군 후평 건데 이쪽은 양반, 저쪽은 꼭새예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정초에 며칠 쓰고서는 버리는 거기 때문에 마분지로 만들었어요. 그럼 요즘은 그게 안 되죠. 요즘은 공연을 1년에 뭐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르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저렇게 56년 이 무렵에도 이렇게 만들고 있었고, 근데 이제 66년 여기 내려와서 복원 초기에 67년에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66년에 이제 복원했을 때는 사자도 이렇고 요 왼쪽은 꼭새고 저쪽 양반인데 저분은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 자체가 제가 어려서 많이 봤어요. 이분 공연하는 거. 수염이 굉장히 길어갖고 탈을 쓰면 오히려 안 어울려. 그래서 이분은 탈을 안 썼어요. 일부러. 양반 역할이고 꼭새인데 이때하고도 다르고 많이 다르죠? 꼭새인데. 근데 지금은 더 달라요. 양반은 비슷한데 이 꼭새는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돼요. 왜? 양반이 문인인데 저거 보세요. 보졸이나 뭐 있으면 전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양반의 하인이 전립을 쓴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지금 전승하는 젊은이들이 막 이 얘기 제 얘기를 많이 꺼낸다 그래요. 악사도 옛날에 한때 제가 이수할 때도 페랭이를 썼거든요. 악사들이 페랭이는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부상들이 거기 소매갖고 보부상 천민들이 쓰는 건데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다 하던 거기 때문에 페랭이를 하면 안 되고 또 한때는 고깔도 썼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여기다 두건이나 하나 두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옛날 것들을 보여드리는 건 앞으로 우리가 보완할 건 보완하고 고치기 싫으면 안 고쳐도 돼요. 따고 배짱이란 말 있죠. 이미 국가 지정됐는데 뭐 안 해도 돼. 그러나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는 보완해서 하면 더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자 눈알도 황금색으로 기왕이면 귀밀대 같은 거로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북청사자놀이가 더 그 원형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잘 보존하면서 활발하게 전수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지금부터 2024년도 북청사자노름 공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